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반전했습니다. 코스피가 2072, 코스닥 지수는 525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이고요.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G 등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전해진 것이 긍정적인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이틀째 오르면서 0.3%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장중 2080선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1시 구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오늘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2포인트 상승한 2070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지난주 종가를 소폭 하회하면서 206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자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장중 208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11시 구간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면서 다시 한번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오늘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1선을 크게 하회하면서 2070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은 889억 원 매도 우위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비슷한 물량을 매수하면서 강하게 대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400억 매도 우위로 보여주면서 지수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시도하자 코스닥 역시 따라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02포인트 상승한 525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6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27포인트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 구간에 코스피가 파란불이 들어오자 코스닥 역시 파란불 켜기도 했습니다. 525포인트가 떨어지게 됐지만 이 시각 다시 한번 낙폭을 만회하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개인이 363억 원 매수 우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도 만만치 않은 모습인데요. 기관이 224억 원, 외국인이 56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하락하면서 1120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만35전 하락한 112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0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역외 환율이 하락하자 역외 환율 하락분을 그대로 반영했는데요. 하지만 장중 결제 수요가 유입되면서 장중 1122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도 출하되면서 장중 1118원까지 떨어지면서 오늘장 1120원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사업 분야를 대대적으로 키운다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오늘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알파치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아이텍 반도체도 8%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헬렉시스가 3%, 나머지 종목들 모두 2%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급락했던 대형 건설주가 오늘장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5% 이상 급등하면서 주당 2,100원 이상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 내지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유주가 시장 대비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상승하고 있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호석유와 에스오일이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모두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외국인의 매수로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3%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GS 역시 자회사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신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에서도 구제역 백신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백신주가 오늘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앙백신이 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바이오와 대한유판도 4%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2% 내지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3%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11,5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으로 남겨둔 가운데 항공을 통한 물류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시아나를 비롯한 대한항공까지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2부 시간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수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하락 반전한 상태고요. 좀 전에 우리가 1부 시간에 지수가 추세적인 하락으로 꺾이는 것인가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유호성 팀장님, 네. 지수 조정이 좀 깊어지겠습니까? 투자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은 주봉상의 좀 흐름을 보면은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건 일봉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일봉의 모습으로서 한 2059 이탈 시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2059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59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뭐 60분봉상에 일단은 저가죠. 85 부근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드렸던 2059 이탈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뭐 일단은 물량을 조금 더 비중 확대로 두시는 게 좋겠고요. 2084 부근에서 이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때도 일단은 물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는 구간은 이전 고점인 2119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가 지속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두 사이 안에서 어떤 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그 포인트가 돌파를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전략을 세울지 조금 더 비중 확대 현금 비중 확대식으로 조금 전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59포인트 중요한 지지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선이 붕괴가 된다면 추세적인 하락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잘 지켜봐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종목을 본격적으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PSK를 사신 분은 하나공사 하나님이시고요. 7,88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 대응 전략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반도체 장비업체 PSK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실적이라는 부분은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2007년에 19,800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가 2008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보시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은 조금 일직선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일봉상으로 좀 더 봐드리겠는데요. 일봉상으로 보셔도 좀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6,400원까지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8,040원에서 50원 사이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요,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다시 물량을 확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한 8,350원쯤에서 한 번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파하는 추세를 확실히 보고 나서, 재매수를 하셔도 늦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6,5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8,500원 돌파 시에 일단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확실히 나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요. 일단 10,000원까지 충분히 보셔도 무난한 종목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부 전략을 세워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장이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형성되었던 7,300원 이탈 시에 물량 줄여주셨다가요. 6,450원에서 반등 나오는 거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PSK 이어서 KBT 보겠습니다. KBT를 15,1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255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문자에 남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 손실 보고 계신 상태인데요. 네, 맞습니다.
뭐 역시 뭐 KBT 역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 주봉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지점이 12,800원, 12,800원에서 13,000원 부근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12,800원에서 13,000원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고,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할 시에는 다시 한번 9,000원대로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3,000원 이탈 시에는 무조건 좀 나와 주시는 게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고가는 지속적으로 높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달부터 고가가 높여지고 있고요. 저가 역시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7,200원까지는 무난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세부 전략으로서는 13,800원 이탈 시에 물량 줄이셨다가요. 그 다음에 13,000원, 12,800원에서 13,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물량 재확보하셔갖고 다시 한번 이전 고점까지 17,000원대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3295님의 종목 SK네트워크스 살펴보겠습니다.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신고가를 내면서 승승장구하던 기업이었는데요. 13,4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언제 매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329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13,000원 부근은 깨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들고 계셨던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깨졌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난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따라서 뭐 어떤 한 종목이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매출상으로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매출이 어느 정도로 잡히는지를 좀 비중을 좀 확인하시면서 SK네트워크스 같이 여러 일을 하는 업종은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봉상의 흐름을 좀 볼게요.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자면은 뭐 박스권의 패턴을 지금 보여주다가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좀 지지를 해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3,000원대를 좀 이탈 안 했으면은 저도 하는 그런 마음은 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어디까지 버텨야 되느냐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저점인 12,300원까지는 좀 버티셔야 됩니다.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박스권으로 좀 보고 있는데 14,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난주 금요일 날 형성되었던 저가를 이탈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해서 만원 뭐 9,700원까지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12,300원 이탈 시에는 그냥 손절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300원을 마지노선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SK네트워크스였고요. 자, 이번에 KT 보겠습니다. 배당락의 이유로 주가가 줄줄줄 빠져서 갖고 계신 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KT를 11월 말쯤에 44,800원에 10% 매수하셨다고요. 청평에서 543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언제 팔아야 되는 건지 알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바닥은 확인을 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뭐 박스권에서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주봉상의 박스권 흐름이 가장 뭐 주추세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41,000원에서 50,000원 사이에 박스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을 찍고 저점을 갔다가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한 후에 조정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1,000원에까지는 좀 더 하락을 한 다음에 거기서 좀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봉상의 모습을 잠시 한번 보겠는데 역시 그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박스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런 좀 박스권 대응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아직까지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다고 하시고 비중이 좀 많으시면요. 4,200원에서 뭐 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어떻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41,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41,000원 부근에서 물량 다시 확보하셔갖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한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49,000원에서 5만 원 사이라면 전고점까지는 다시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KT가 41,000원 부근선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10% 정도 물량을 더 담으시고요. 수익 보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KT 바들이었고요. 이번에 이스트소프트 보죠. 6163님의 종목인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18,000원, 비중은 40% 되십니다. 이분 역시 손실폭이 꽤 크신데요.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좀 확실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거는 이 하락을 돌려내느냐, 돌려내지 못하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하락하는 모습은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에 좀 나올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탈가를 10,000원으로 잡으세요. 10,000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전 역사적으로 저점인 5,000원까지는 좀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10,000원은 이탈가로 좀 잡으시고요. 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11,9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속적으로는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뭐 최소 물량이라도 줄여 주셔야지만 다음에 상승 추세로 됐을 때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복수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도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던 대로 10,000원 이탈 시에는 뭐 물량을 더 축소하시고요. 뭐 5,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그전에도 반등 구간이 있습니다. 한 8,500원 선에도 또 반등이 있는데, 이런 구간은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등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가격선은 14,000원 정도, 1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세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좀 더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 종목인데요. 서울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를 41,2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6101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손절매도 가능하고 중장기로 들고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잘 좀 네. 봐주세요. 서울반도체. 일단은 뭐 역시 최근에 들어서 2010년에 들어서 36,000원에서 49,000원, 5만 원 수준의 박스권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버티세요. 좀 더 버티신 다음에 뭐 반등 구간이 한 36,000원이니까 36,000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49,000원까지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더 볼게요. 일봉상으로 보셔갖고요. 일단은 36,000원은 반등 구간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36,000원까지는 무조건 좀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세가 완전히 살아나는 43,000원, 43,000원에선 추가 매수하셔갖고 5만 원대까지 그냥 보시고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종목 상담 요청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예.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다. 추세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런 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팔지 않아도 된다. 기다려도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봐드렸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 텐데요. 삼성중공업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3%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807님께서는 32,8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매도가 및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지금 팔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2011년에는 조선업종은 좀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보시다시피 뭐 실적이라는 부분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상승하고 있는 추세도 살아있고, 뭐 박스권을 보이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지속적인 추세가 났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들고 가야 되겠냐. 그 점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08년 전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에서 받는 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좀 중장기적으로 봐드릴게요. 중장기적으로 55,000원까지 보겠습니다.
예, 결론이신가요? 네, 55,000원까지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탈가도 이제 제시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중장기 종목이니까 이탈가는 한 39,800원 정도? 39,800원 정도? 38,900원. 좀 전략을 바꾸겠는데 이 박스권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무난히 들고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한 38,900원까지는 그냥 들고 가세요. 이탈하기 전까지는요. 예, 명쾌한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삼성중공업, 조선주는 금년도에 꼭 들고 가보자. 그리고 55,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종목 상담은 상담 요청이 들어온 순서대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내시는 것보다 증시전략센터 시작하자마자 보내시는 게 상담받기 위해서는 더 좋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반등을 보이고 있죠. 사흘 만의 반등인데요.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한 때 2080선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900억 원 가까이 차익 실현 매물을, 그러니까 매도 물량을 내놓은 것이 지수에는 하방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90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해서는 0.1포인트 정도 상승이고요. 525선이 지지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들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30대 기업 총수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에서 수출, 투자, 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총수들에게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개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5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이어 오늘도 선진국에 크게 뒤지는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노사가 함께 마련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계 서열 32내 기업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추세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단초 4.5%에서 5% 안팎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은은 오늘 올해 실제 GDP 규모가 당초 추정한 우리 경제의 장기 추세치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한다는 의미입니다. 한은은 여기에 미국 경제가 당초 전망보다 빠르게 호전되고 있어 우리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는 4월 예정된 경제지표 수정 발표에서 성장률을 5% 내외로 상향할 전망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전세난이 여전한 가운데 전세값이 무려 9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평균 전세값은 한 주 전보다 0.4% 오르면서 2009년 4월 6일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전세값은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부산 1.5%, 대전 1.4%, 서울 1.3%, 경기도가 1.1% 올랐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시작된 전세값 초강세 현상이 경부선 축을 타고 서울로 진입한 양상입니다. 다만 경기 김포의 전세값은 올해 들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0.6% 하락했습니다. 인천 서구와 동구, 중구 등도 전세값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금요일이나 다음 월요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 공휴일제의 올해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대체 공휴일제 도입을 놓고 이견이 커 국회에서도 관련법 처리가 흐지부지 됐습니다.
특히 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대체 공휴일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가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대체 공휴일제에 적극적이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재정부, 지식경제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문화부는 대체 공휴일 도입 시 35조 원의 편익과 더불어 1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을 해봤습니다. 재달을 문의하셨던 8285님께 책 선물 드리겠고요. 또 주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1592님께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샘플러스에서 무료 전문가 방송이 오늘도 역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병곤 전문가가 12시부터 3시 반까지네요. 3시 반까지 무료 방송을 하고요. 또 검투사님은 3시 반부터 1시간 동안 무료 증권방송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plus.centtv.co.kr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상황 끝까지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